네,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하죠. 갈수록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올해 본격적인 탄소 중립 도시로 가기 위한 전환점으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준승 부산시 환경정책실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시의 다양한 환경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네. 먼저 지난해 이 환경정책실의 환경정책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올해는 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은 뭐 사실은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면 코로나19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네. 이게 물론 보건의 문제입니다만은 아직 기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국은 환경을 홀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받는 어떤 그런 재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게 느껴졌고, 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의 대표적인 예로 저희 장마가 52일간 지속되는 아주 이런 이례적인 사례가 있었고, 네네. 부산 같은 경우도 태풍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적도 근처에서 발생해서 상당히 예측을 해서 올라오는데, 작년에는 뭐 대만 근처에서 해서 바로 2, 3일 만에 한국을 덮치는, 그러고도 많이 왔습니다. 이러한 그렇죠. 것들이 전부 다 기후 변화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통해서 우리 환경에 대한 인식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저희 그 대통령님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셨거든요. 네네. 배출되는 모든 이산화탄소를 줄여나감과 동시에 배출되는 만큼 나무를 심거나 습지를 만들거나 해서 흡수를 하겠다. 그래서 넷제로를 이산화탄소 제로를 선언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는 뭐 그러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중립의 원년으로 보고 그러한 계획들을 실천해가는 첫 그 계획들 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쓰레기라 그러죠. 이제 이러한 자원들에 대해서 순환 경제를 도입한 자원 순환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기반 구축을 하고, 나무나 이러한 부분들을 심음으로 인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 그리고 건강한 녹색 휴식 공간을 확대하는 부분, 이렇게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네,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쓰레기 처리장에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양들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시 차원에서 대응책은 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일단 수치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플라스틱이죠. 배달 증가에 따른 플라스틱 사용량이 한 2% 정도 늘었습니다. 예년보다. 오히려 이제 그게 뒤로 가면 더 늘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수거하는 체계와 처리하는 체계를 바로 하는 것들. 그래서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재활용 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 스마트화, 확충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 처리 시설에 대한, 지금은 이제 생곡 한 군데 있습니다만은 공공 처리 시설을 또 한 군데 확보를 하거나 이러한 부분도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처리 부분뿐만 아니라 줄여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같이 일회용품을 조금 줄여주는 이런 네네.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시민운동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쓰레기를 좀 줄이고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또 재활용을 많이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순환 클러스터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또 환경 문제 중에 미세먼지 문제도 또 빼놓을 수 없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향만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대응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만이라는 것이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봄보다도 여름 쪽에서 항만에서 오는 먼지들이 많기 때문에 약 한 37%가 항만 먼지입니다. 이 IMO에서 전체 우리 그 배에 들어가는 기름을 저유황유로 의무적으로 바꾼 것들이 작년, 올해 이렇게 의무적으로 시행이 됐고요. 네.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저반 시설이라 그러죠. 저반 시설에
이렇게 기름을 떼는 것이 아니라 전기로서 AMP라고 그럽니다. 그런 인입 전기 시설을 지금 한 8선석까지 보급을 했고, 올해 한 2선석, 2030년까지 62선석까지 포함을 해서 배가 이렇게 접안에 있을 때는 기름을 떼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기로서 이렇게 하게끔 한다라든지, 야드 트랙터라 그래서 왔다 갔다 짐을 실어나는 안에서 차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한 부분들을 경유해서 LNG로 바꾸는 사업들, 네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그 전체 시스템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관심들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렇게 기준대로 지켜주느냐 네.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도심 내 숲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좀 많이 추진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접하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또 이로 인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크게 말씀드리면 2022년까지 약 한 2천억을 투입해서 저희가 시 전역에 여러 가지 형태의 도시 숲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저희가 유형별로 나누면 바람길 숲이라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들이 전체 기온을 조금씩 낮추는 이런 영향들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모으는 나무 숲을 만들어서 그 바람길을 만들어서 주거지가 뭐 1, 2도라도 조금 전체 온도가 낮아질 수 있는 이런 도시 바람길 숲이라든지, 네. 아까 말씀드렸던 항만이나 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미세먼지 차단 숲을 항만 근처 혹은 대규모 공장들이 있는 산업 단지 근처에다가 심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든지, 네. 조금 애들 학교 가는 쪽에 조금 이렇게 보도가 넓은 쪽에는 나무를 심고 편의 시설을 좀 해서 애들 학생들이 다니는데 차량 매연으로부터도 차단될 수 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는 자녀 안심 숲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곳곳에 조그만 생활 밀착형 숲, 뭐 이렇게 실내 정원도 될 수 있고요. 지하철역 같은데 이런 실내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벽에 이렇게 녹화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직 정원 같은 이런 부분들도 통해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누릴 수 있는 숲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조성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좀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누릴 수 있을 것 노력 같다라는 중입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해 공원 일벌제에 대비를 해서 시 차원에서 뭐 일부 토지를 매입하기도 하고 뭐 민간공원 조성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좀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시에서도 뭐 추산해 보건데 그때 약 한 뭐 11조 정도 이상이 돈을 들여야지 다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재원을 마련할 수는 없고, 네네. 일단 우선적으로 급하게 돌아오는 부분 중에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원, 꼭 필요한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예산을 마련하고, 모자란 돈은 LH의 그 토지 신탁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간단히 말해 LH에서 먼저 사고 저희가 분할해서 갚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제도를 활용해서 이기대 공원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사고요.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이렇게 자연 녹지를 보존 녹지를 하든지 이렇게 등급을 강화해서 개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약 한 대상 토지의 96%를 지금 토지 일몰제부터 보존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공원 분야의 일부 구간에는 주거시설을 넣되 나머지 부분들은 사서 시에 기부 체납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5군데에서 약 한 5,500억 정도를 저희가 절감하는 효과를 그렇게 누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뭐 보상 절차를 겪고 있거나 아니면 뭐 실시 설계를 하고 있거나 해서 그렇게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사실 대응하기 위해서 부산시 차원에서도 좀 많은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응책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가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짧게는 2050년까지는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가 탄소 중립 국가가 되어야 될 거고 그를 가기 위해서는 좀 멀기 때문에 2030년까지 얼마만큼 저희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이미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약 한 450만 톤 정도를 줄여 나가겠다. 지금 저희가 배출 할당 받은 거에 한 45%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줄여 나가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뭐 에너지를 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으로서 정리를 해 나가고 친환경 차량을 보급하고 이런 부분들로 저감 사업은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탄소 온실가스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회적인 약자나 일부 공공 다수들이 이렇게 좀 폭염을 겪는다든가 네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적응 대책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쿨링 페이버먼트라 해서 시원한 그 뭐 물들이 나오는 이런 폭염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해서 위에 옥상을 좀 시원하게 쿨 페이버먼트라 해서 이렇게 좀 도료를 발라주어서 조금 온도를 낮춰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적응할 수 있는 정책까지 같이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지만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면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 폐교된 반여초등학교에 국가환경체험교육관이 이제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이 국가환경체험교육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고 또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에코스쿨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여동의 그 반여초등학교 마침 폐교가 되어서 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다가 폐교를 그 그린 리모델링이라 해서 전체 환경 친화적으로 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네. 안에는 스마트 환경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 뭐 이렇게 기자재라든지 교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고 프로그램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환경체험관입니다. 네. 바깥에는 이제 그 뭐 생태 놀이터라든지 옥상 녹화라든지 눈으로 보실 수 있고 체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마침 반여 이제 초등에는 또 도시재생 사업으로 다른 해운대구에서 별도의 사업을 같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다양한 즐길거리를 통해서 환경교육이 몸에 체득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참여를 한다면 정말 자연스럽게 환경을 지켜야 하는구나, 동참을 해야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만 시민들의 동참이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좀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듯이 이게 나 하나가 노력하고 옆에 계신 분들이 노력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같이 노력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탄소 포인트제라든지 저탄소 마을이라든지 아주 작지만 이러한 것들이 모이면 큰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전부 다 시민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 한 분 한 분들이 재미 속에서 의무감 속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요.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환경 문제를 접할 수 있는가 간단한 문제에서 환경 문제에 거창한 이런 아젠다가 아니라 하더라도 쓰레기 장바구니 한번 쓰자, 뭐 일회용품 하나 쓰지 말자 속에서 환경 문제가 치유되고 적응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서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정말 하나의 마음이 돼서 환경을 지키는 노력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 차원에서도 앞으로도 또 살기 좋은 부산,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정책들 많이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